예, 안녕하세요. 종가지훈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 번 문의를 주셨고 요 내용에 대해서 뭐 라이브 방송 때도 뭐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한번 정리도 해볼 겸 해서 스윙 매매, 스윙 매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또 설명이 필요하면은 다음에 또 시간 내서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주로 사용하는 스윙 매매할 때 어떤 방법에 대한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세 가지만 뭐 아셔도 종목을 접근하고 타점을 잡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윙 매매 접근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죠. 종목 선정이란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한 가지 어떤 방식으로 단순하게 어떤 차트에서 어떠한 형태에서 스윙을 접근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보유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단기 매매와 다르게 스윙 매매는 이 종목을 조금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그렇다고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종목이 어떤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어떠한 기본적인 어떤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이 정도는 확인을 합니다. 다만 깊게는 안 들어가는 거죠. 제가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 내가 왜 스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테마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떠한 기대감이 있거나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테마로 인해서 어떠한 성장, 어떠한 상황이 기대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을 픽을 하는 초이스를 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이유가 명확하고 나면은 그 종목의 차트에서 내가 타점을 잡는 방법은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릴 방법인 거고요. 그래서 종목 초이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종목을 초이스하고 내가 타점을 잡는 순간부터는 결국은 또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남는 것이고, 그 대응의 결과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상승을 해주면은 얼마나 더 보유선을 잘 잡아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가 그 종목의 승패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고, 그 종목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내려간다라면은 얼마나 잘 끊어낼 수 있는가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 결국은 매매라는 거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어떻게 취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갈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먹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빨리 나와 버리거나, 어떤 종목에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괜한 기대감, 희망으로 버팀으로 인해서 손실을 훨씬 더 키우거나 이런 방식으로 매매의 어떤 승패가 크게 갈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선정인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것을 얼마나 잘 대응해 나가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내가 설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차트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트에서는 굳이 단기로 접근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끌고 간다라면은 끌고 가는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떠한 종목, A라는 어떠한 종목을 괜찮게 보고 있다. 그리고 차트를 열어보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열어보는 건데, 먼저 차트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차트에서 출발을 해서 그 종목을 알아보고 그 종목의 재료, 뭐 테마, 이유 이런 것들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순서가 어떻게 됐든 차트에서 이제 타점을 잡는 방식은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기준봉입니다. 기준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봉. 그러니까 우리가 일봉을 보는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명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하든 중기를 하든 단기를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봉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러함으로 스윙 또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단타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추세 상승의 어떤 종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최소한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건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나오거나 하는 방식의 안에서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매매에 맞는 일봉의 형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기준봉의 형태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준봉이 탄생했을 때, 기준봉 탄생, 뭐 당일일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기준봉이 탄생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차트가 이렇게 흐르다가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간 케이스죠. 예, 기준봉이 발생을 하면서 좋은 양봉. 이 양봉의 형태는 뭐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윗꼬리가 좀 길 수도 있고 밑꼬리가 길 수도 있고 이 장대 양봉일 수도 있고 이 몸통의 길이가 좀 짧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의미 있는 기준봉이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기준봉. 이 의미 있는 기준봉 안에서 우리는 이제 매매 타점을 잡게 되는데 동일하죠. 단타랑 라인을 긋고 우리는 타점 여기입니다. 예, 하방, 하단. 중심과 하단 사이 요 구간에서 이 봉이 이후에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이럴 때 우리는 매수, 이럴 때 우리는 매수라는 겁니다. 예. 그러한 관점으로 바로 기준봉이 탄생을 했을 때 기준봉을 기준으로 바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첫 번째 스윙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 주면 포지션 따라가는 거고 균선 밑구간에 어떤 라인을 잡아서 여기 리탈하면은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첫 번째 첫 번째 스윙의 타점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종목을 하려고 열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종목을 하려고 열었는데 기준봉이 저 밑에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봉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있고 이후에 막 이렇게 막 흐르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타점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현재는 여기니까. 그럼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제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림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굳이 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아까 바라봤던 어떤 종목의 어떤 이유가 명확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럼 이 기준봉의 아래 구간은 일단 마지노선으로 보고 이 종목이 추세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준봉을 만들어내고 추세 상승을 했다라면은 추세 상승의 하단과 추세 상승의 상단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단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상단 구간에서 일부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포지션을 잡고 더 올라간다라면은 포지션 잡고 가는 것이고 이 하단 구간에서 또 일정 라인을 잡고 여기는 손절 라인으로 보고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기준봉 첫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긋고 여기서 잡았는데 얘가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일부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박스입니다. 박스. 기준봉을 형성하고 내가 또 차트를 열었는데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추세 상승을 간 경우도 있는 반면에 기준봉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막 들쑥날쑥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여기서 그냥 바로 접근하는 겁니다. 다만 이 기준봉이 형성되고 이후에 어떤 박스를 만들어냈다. 이 기준봉이 형성되고 어떤 박스를 만들어냈다라면은 그 다음 이제 내가 매도하는 타점은 여기가 됩니다. 박스권 상단. 박스권 상단이 매도 타점이 되고 위에 올라가면은 보유수를 잡고 가는 것이고 박스권 하단에서 일정 라인을 잡아서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응법들은 모두 나왔죠. 첫 번째로 기준봉을 잡고 기준봉 매매를 할 때는 기준봉의 하단의 밑에 어떤 구간을 잡고 손절 라인, 위로는 기준봉을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일부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보유선, 이런 개념인 거고, 두 번째는 기준봉은 밑에 마지노선으로 있는 것이고 이후에 추세 상승을 했다면 추세 하단에 잡고 상단에서 일부 정리, 나머지는 보유선, 밑에 추세 하단에서 일정 라인 밑에는 손절,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박스권을 형성했을 때 박스권, 요 기준봉은 안쪽에 있고 박스권을 형성했다라면은 박스권을 긋고 박스권의 하단에서 아래 구간에 손절, 박스권 일부 정리, 나머지는 보유선, 이런 개념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스윙에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종목 선정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유, 두 번째로 그 종목을 이제 한번 좋게 본다라고 했다라면은 차트에 들어가서 차트에서 내 평단가, 내 타점을 잡는 방식을
어, 좀 전에 방식의 세 가지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잡을 수가 있다. 그 종목이 어떻게 흘렀는지가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그냥 두 종목만 좀 급하게 뽑았어요. 예, 이 두 종목에 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차트가 뭐 설명하기 괜찮아 보여서 그냥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 전에 질문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했고 해서 금방 뽑았던 놈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여기에 기준봉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걸 이 시점에 봤다라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기준봉이 탄생한 시점에 봤다라면은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라인을 긋겠죠. 예, 라인을 긋고 이렇게 라인을 긋고 이 종목을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내가 하겠다라고 했다라면은 여기가 우리 매수 타점이 되겠죠. 여기가. 네. 그리고 위에 흘러간다라면 이런 타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돌파해서 나가면은 여기서 일부를 정리하고 이후에는 보유선을 잡아가면서 가는 거죠. 보유선을 잡아가면서 가는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 질문 주신 이런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이 기준봉이 이 저 밑에 있죠. 저 밑에 있고 지금 내가 사는 구간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기준봉을 만들고 이렇게 내가 기준봉과는 관련이 없이 지금 현재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다면은 당연하게도 추세 상승을 했을 겁니다. 예, 당연하게도 추세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럼 추세선을 긋고 요 하단을 이렇게 끊는 거죠. 예, 하단을 긋고 상단을 긋고 예, 이렇게 하단과 상단을 긋고 우리의 타점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 다음에 내가 매도 타점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 일부를 정리하고 돌파를 하면은 더 올라가면 이 추세를 깨고 더 올라가면은 과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선을 잡아가는 것이고 요 밑에 라인에서 중요한 라인이라고 하면 뭐 볼린저 밴드가 되겠죠.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개념으로 세 번째 제가 설명했던 두 번째 설명했던 추세 상승 할 때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시노펙스 이 종목도 두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요런 거죠. 요런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처음에 봤다라면은 또 똑같아요. 아까처럼 기준봉을 잡고 여기가 기준봉이죠. 예. 기준봉 이 중심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죠. 예. 그 이후에 매수 타점 충분히 줬죠. 예. 그래서 이걸 뭐 분할로 나눠서 살 수도 있고 분할로 나눠서 사는 게 맞겠죠. 분할로 그럼 몇 분할로 할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요 상단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단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은 여기서 일부를 정리하고 윗구간에서는 보유선을 잡아가면서 나아간다라는 첫 번째 개념을 보시면 되고 이걸 이 타이밍이 안 봤다라면은 지금 또 이 구간에서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돌파하는 구간 그럼 여기가 또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또 기준봉이 되면 이 기준봉에서 중심과 상단과 하단을 긋고 이제 이 구간에서는 내 타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샀다면은 그냥 끌고 가면서 보유선을 가는 거고 지금 구간에 보고 내가 이 종목을 진입하려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여기가 이제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근데 타점 안 주고 가버렸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지금 구간에서 또 본다라면은 여기 기준봉이죠. 여기 기준봉. 지금 구간에서 본다라면은 여기가 기준봉이 아니고 지금 요 봉입니다. 요 봉. 요 봉이 기준봉인데 이렇게 갭을 띄운 애들은 갭까지 포함을 하라라고 했죠. 길게 볼 때는 그럼 요 갭 구간부터 요까지 그다음에 중심. 그 우리의 타점은 또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와서 본다라면은 추세 상승 구간으로 봐야죠. 기준봉은 요 밑에 있고 지금은 뭐 이제 내려왔지만 요런 구간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여 기준봉은 밑에 있고 구간은 저 위에 있으니까 추세 상승선을 긋고 구간을 또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건 근데 추세가 아직까지 좀 크게 이어지진 않아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내가 타점을 이제 또 그러면 요 밑에 여기서 잡을 수 있고 나의 매도 타점은 이런 구간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세 가지 타점만 알 수 있다면은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 종목에서 타점을 잡으려고 할 때 이러한 방식을 적용을 해서 나의 타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또 뭐 계속 상승장이 좋았지만 뭐 어제도 미증시가 좀 꺾였던데 다시 또 하락의 기운이 조금 펼쳐지고 있는데 뭐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유동성도 좋고 어쨌든 스윙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 남겨주시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